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별 투자 전략을 짚어볼 텐데요. 시황 리얼 코멘트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가 했는데 오늘 시장도 그저 그렇네요. 네, 이게 다 미국 시장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미국 시장이 열렸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한다고 하더라도 해피 이스터죠. 네, 이번엔 계란 못 받았습니다. 네, 안 주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일단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지난 또 미국의 고용 지표 잘 나왔었죠. 근데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금리를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살짝 눈여겨보는데 네. 그렇게 또 많이 안 올라갑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현재 1.7대 초반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면역력이 생긴 거죠. 네. 네, 바이러스인가요? 네. 근데 일단 지금 관점에서 또 발표됐던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제조업 지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국내 쪽도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특히 수출이 잘 되고 제조업 쪽의 변화가 잘 되고 하면 한국이 가장 잘하는 일, 또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에 나올 수 있다는 쪽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또 그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또 그 다음 날은 파월 의장 또 연설이 있고 또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을 키울 요인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변동성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발표하고 삼성전자 흐름들 물론 좋게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발표일 당시는 항상 보면 좀 흔들리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혹시나 흔들린다 그러면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특히 분기 실적 동향을 보다 보니까 점점 좀 우상향 구조입니다. 2분기가 더 좋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1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겠죠,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그리고 또 그 자동차 그리고 또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 쪽에서 충분히 실적 기대감을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은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의견 들어봤고요. 길건우 연구원, 오늘 시장 흐름과 특징들을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좋은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수치 중에 하나가 미국 인구 중에 한 31% 정도가 이제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면서 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회복 기대감이 조금 더 다져져 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관심 종목에 두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이제 31일 날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고 빠르면 7월, 늦으면 한 10월 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투자 비중 중에서 거의 1조 달러 정도가 그린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이제 그린 인프라 관련해서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통 인프라에서도 한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이제 노후화된 발전소를 요즘 그린 에너지 발전소로 바꾸겠다라는 투자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그린 인프라 관련 수혜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 이 시황 리얼 코멘트 시간이 증권광장에서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도 실적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번 주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시장은 그 영향권에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있는 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 시장 안에서 이렇게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무래도 이 실적 중심으로 관심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단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실적 발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주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어떤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도 올해는 다시금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오히려 재차 도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심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전방위로 수출이 또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물론 삼성전자이지만은 이렇게 경기 민감 업종이 실제적으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결과치를 내놓을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또한 매수로 좀 돌아서는 시장 속에서도 오히려 수급 흐름이 그냥 단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떤 수급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지난주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를 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들은 당분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 조금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지수가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의 경우는 이렇게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 물론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모여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의 경우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이슈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서도 더욱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수급 쏠림 현상은 개별 종목으로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징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인보사가 올해 4분기에 인상을 재개한다고 하죠. 네, 이 뉴스 속에 오늘 주가 3%대 상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7%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2.75% 오른 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성분 논란으로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된 인보사의 미국 임상을 올해 4분기에 재개하겠다라는 목표가 나왔는데요. 주가는 하지만 많이 망가진 상황이고 이미 현재도 관리 종목입니다. 코롱생명과학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투자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잘 아시죠? 앵커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롱생명과학 잊혀진 그 종목이죠. 다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시행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또 일단 4분기입니다.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 사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리란 보장도 없고요. 단기적으로 이슈 나왔을 때 일단 좀 파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또 추가적인 결과나 동향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코롱생명과학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보시되 하나 포인트를 두셔야 될 부분들은 코롱생명과학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좀 흔들리고 그에 따라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은 오히려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요. 그중에 자동차 쪽과 충분히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종목 코롱 플라스틱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작년 실적 잘 냈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계속 가능한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주목하는 게 하나가 지주사 코롱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코롱생명과학 때문에 같이 망가졌는데 지금 기준으로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2배입니다. PER 2.0이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PBR이라고 하는 자산 대비 0.4배입니다. 너무 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을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나오게 되면 어떤 거래량 흐름들과 함께 봤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네. 차라리 이것 때문에 많이 하락한 종목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역시나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고요. 코롱 플라스틱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관심 종목이고 코롱도 보니까 지난주에 이틀 연속 주가가 좀 강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한미의 반도체입니다. TSMC 투자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였고요. 현재 한미 반도체 주가는 12.83% 올라 2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TSMC의 대규모 투자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길건우 연구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반도체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사자 의견입니다. 뭐 다른 네. 것보다도 이제 TSMC 이제 투자 관련해서 수혜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데 다른 것보다도 이 파운드리 자체의 투자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파운더리 업체가 이제 파운더리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될 건데 이 중에서도 후공정 투자 자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이제 고도화가 되다 보면은 후공정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공정 업체 중에서도 뭐 많이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워닝 IPS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이 일위 다툼과 격차를 벌리기 위한 차이 때문에 투자는 앞으로도 향후 뭐 2, 3년간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저가라고 아마 2, 3년 뒤에는 판단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후공정 자체가 앞으로 이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뭐 꾸준하게 뭐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오늘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결국에는 뭐 한미반도체 실적과 주가도 TSMC와 방향성이 같이 가겠지만 오사카 업체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네. 한미 반도체는 제 생각에는 CEO분이 상당히 주주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고하는 노력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 참 중소형 업체로 어려운 일인들인데 이런 것들 하는 행태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앞서 연구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제 또 아마 다음 단계가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서 또 다음 단계가 하반기에는 이제 낸드 쪽이 변화가 먼저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정체를 보이다가 이제 2분기부터 오른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또 하나 DDR5죠.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말씀하셨던 후공정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오셋 관련된 종목들도 좋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어떤 테크윙 관련된 핸들러 업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변화 빠르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변화 지켜보시고 특히 예전부터 계속 관심 있는 쪽은 원익 QNC입니다. 이쪽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실적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성격이 다르지만 여전히 관심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과 유닛 테스트 얘기를 해주셨고 원익 QNC는 뭐 예전부터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역시나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였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한일화학입니다. 사전 투표율 역대급을 기록했죠, 주말에. 네, 화학업체인데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 봤더니 오세훈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에 이제 또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정말 파도 종목이 계속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김진경 본부장님, 한일화학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팔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 개선 기대감, 뭐 모멘텀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 이 정치 테마주에 좀 촉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직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세훈 관련주도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 자체의 성격상은 정치 테마성이 워낙에 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좀 둘러봤을 때는 사실은 어떤 시장 자체가 조금 뚜렷한 방향성이라든지 조금 어떤 이렇게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장일수록 이렇게 테마성 좀 짙은 종목
종목들 위주로 움직여지는 장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한 시기도 시기이기도 하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개별 종목 위주로만 쏠려 있다 보니까는 유독 지금 자체는 이 테마성 위주로의 좀 종목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일화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종목에 대해서 그런 모멘텀보다도 이 테마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또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유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팔자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는 뭐 내일장도 혹시라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신규 매수보다도 보유자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제 거주지가 여의도인 걸 알아서 혹시 사전 투표하셨을까요? 네, 갔는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하셨어요? 네, 빗속을 뚫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이렇게 닦으면서 가서 하긴 했는데 사람들 열기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부분들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더 나가면 개봉의 안될것 영광은 같습니다. 제가 네. 주거 지역을 몰라가지고 저는 아직 안 해줍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수요일에 하실 거고요. 네네. 네,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수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요일에 꼭 투표합시다. 알겠습니다. 한일화학이었고요. 다음 특징주 만나볼게요. 네, KG 모빌리언스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결제주죠. 네, 현재 주가 4% 상승하고 있습니다. 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8%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제 관련주에서 좀 유독 강한 모습이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싼 종합결제 피지사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저희가 의견을 들어볼 텐데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철수를 오늘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6년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 오늘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MC사업부의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철수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KG 모빌리언스 듣기 전에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관련된 뉴스는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쵸. 할 가능성이 높았기 네. 때문에 아마 차익 매물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다음 코멘트가 중요하죠. 이쪽 사업 안 하고 뭘 하겠느냐.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 코멘트를 확인해야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전장 쪽이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를 좀 강화시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좀 혼조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9분부터 10시 59분까지 LG전자의 거래가 좀 정지가 된 상황이고요.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마지막 가격이 0.63% 오른 15만 9,500원이었습니다. 그럼 KG 모빌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싸니까 매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히 오늘 리포트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싸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그런 네. 관점으로 봤을 때 싸긴 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기는 약간 좀 애매하고요. 특히 지금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성장은 합니다만 지금 어떤 코로나19 때 생각보다 많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 주자죠. NH 한국사회보결제가 주가가 좀 자리를 잡지 못한다라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아마 어떤 이 부분에서도 단순히 저평가라는 모습 가지고 강하게 가기는 약간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대 사자란 쪽으로 선회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10,000원대 전후로 일단 10,000원대 밑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KG 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쪽이 KG 이니시스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제가 더 보기엔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관련된 동향들은 혼자 단독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한국사회보 결제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부분에서 과거 같은 경우는 또 빨리 돌아갔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만큼 아직 성장주 쪽에서 시각이 막 돌다가 좀 덜 오르는 NH한국사회보결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어졌을 때 그때 탄력들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약간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더 기다려야 되는군요. 결제 관련주에서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에요? NHN 한국사회보결제예요?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예, 그게 움직여야 나머지 섹터가 좀 들썩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은 결제 관련주들 뭐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결제 관련주들 물론 이렇게 작년에 코로나 관련 이슈로 해서 워낙에 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은 어떤 코로나 관련이 돼가지고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결제 시장은 좀 뚜렷하게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조차만 하더라도 거의 다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갑이 없이 휴대폰으로도 결제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요즘 들어서 더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산업이 이렇게 좀 스마트화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편리함을 또 추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관련주들의 경우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에서 뚜렷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좀 나서신다면은 오히려 이 섹터 안에서도 중장기적인 종목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오늘 KG 모빌리언스 만나봤고요. 다음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경구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네, 오늘 주가 장중에 6% 넘게 올랐는데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53% 밀리며 5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즉 먹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인체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인지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길건우 연구원,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자 의견입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먹는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네. 이제 임상 그 뭐 스케줄 한번 보면은 이상을 3, 4분기 안에 마무리를 하고요. 4분기 안에 조건부 허가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판은 내년이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올해 아마 대부분의 백신 접종들을 올해 안에 대부분을 맞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갑자기 이게 정말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먹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게 우세해서 그러니까 백신 자체 이슈만으로 가기에는 솔직히 어렵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안과용 치료제 관련, 안과용 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적 괜찮아요. 그런 모멘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지만 백신 관련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지금 이제 뭐 암학회 일정도 앞두고는 있는 상황인데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이 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길건우 연구원. 암학회도 이제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인프라 투자 이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가 너무 잘 가잖아요. 네. 굳이 변동성 큰 바이오에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차라리 지금 경기 민감주나 인프라 투자 수혜주 쪽을 조금 더 보고 계시다가 암학회에서 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붙는 것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봤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진칼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났죠. 네, 현재 주가 8%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5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가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오늘 신저가로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 단계적 지분 매각 예고로 주가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칼의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아직은 관심을 갖지는 말자라는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팔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난 듯 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원태 회장과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좀 마무리 소식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또 이 과정 속에서도 좀 해결될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준다면은 조금 아직은 좀 우려스러운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자 주주 연합의 공식
공식 해체 그리고 단계적인 지분 매각을 좀 예고를 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도 지금은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방향성이 현재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리스크 해소가 완전하게 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는 과정 또한 추세로 돌리기 위한 과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거쳐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관심밖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좀 조현아 전 부회장 그리고 반도 건설에 대해서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 대해서도 뭔가 우려감이 남아 있다면은 이 부분 또한 주가에도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팔자 의견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든지 또한 아시아나 뭐 인수 과정 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개선세가 보여지고 있고 또 뚜렷하게 좀 나타나 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정말 경영권 분쟁 이슈로 떠들썩했었던 종목이 한진칼이었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경영권 분쟁 끝과 함께 주가도 좀 끝났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벤트 끝났으면 팔아야죠. 네, 지금 기조로 네. 봤을 때 금호석유와 한진칼의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일단 끝났습니다. 네. 어느 정도 경영권 관련된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금호석유는 안 빠지고 강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펀드멘탈을 본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실적과 관련된 펀드멘탈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또 어떤 그 불확실성과 관련된 쪽이 해소가 됐는데 그러면 주가 수준들 이런 걸 다 비교해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길건우 연구원도 좀 보수적인 관점이세요? 네,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지분 자체가 이제 거의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고 세 분 모두 한진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특징주들 모두 만나봤고요.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